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에 위하여 송화고리가 인민의 새 보금자리로 문명의 새 고리로 훌륭히 일도선 지도 3년이 됐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의 동쪽 관문의 일도선 송화고리는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며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려는 조선노동당의 수건이 받들어 올린 인민의 보금자리며 전면적 발전의 새 시대를 상징하는 첫 실체입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 소장 박한혁 동지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찬바람을 맞으시며 몸소 울려주신 착공의 발파 소리는 건설자들 모두에게 모진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무려 1000여 건의 살림집 설계 형성안들을 지도해 주시고 살림집 건설에서 주체성 민족성과 함께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세심한 가르침을 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2년 3월에 또다시 완공을 앞둔 건설장을 찾으시어 머지않아 인민들이 보금자리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됐다고, 자신의 소망이 또 한 가지 풀리게 됐다고 못내 기뻐하시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우리식 사회주의 문명 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고리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어주시고 새고리 새집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이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시며 따뜻한 축복을 보내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들이 살게 될 보금자리, 인민의 리상고리 준공 테이프를 끊어주시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의 문이 열려진 순간이어서 누구나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그 감격, 그 한이가 지금도 이 가슴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어디 가나 송화고리에서 산다고 하니까 누구나 묻습니다. 어느 아파트인가고. 80층.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이 행복의 절정에 우리 노동자 세대들이 서 있다는 자부심에 우리 당과 국가 특유의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성격과 우리식의 고유한 멋과 특색, 현대 건축 발전 추세가 훌륭히 반영된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의 그 어디를 가봐도 어머니 당에 대한 고마움이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송화고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된 지 이틀 후인 2022년 4월 13일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를 모시고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기자와 만난 경루동 사무장 리승남 동지는 우리 인민에게 가장 훌륭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리요 위민 혼신의 자욱자욱을 이어가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에 또 받들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희한한 다락식 주택구가 훌륭히 일도설 수 있었다고 뜨겁게 얘기했습니다. 당을 받들어 한 생을 묵묵히 바치온 공로자들을 위한 주택구를 건설할 곳을 발기하시고 한 달 남짓한 기간에만도 240여 명의 설계 도면들도 보아주시면서 낮에도 밤에도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 속에 보통강 강한의 명당 자리에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의 발전 면모가 집약적으로 반영된 만복의 보금자리가 훌륭히 꾸려지게 됐습니다. 2022년 4월 13일 몸소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공로자 노력 혁신자들을 뜨겁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애로운 오보이의 축복 속에 세상의 웃뜸과는 사회주의 번화가에는 깨끗한 양심과 뜨거운 열정으로 조국을 받드는 참된 애국자들이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됐고 애국자들의 동리에서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오보이 실용님이 지치와 숨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에 토를 잡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 따뜻한 사랑의 축복을 받아하는 2022년 4월 13일 정말 그날로부터 매일같이 울려 퍼지고 있는 행복의 노래 속에서 우리 동네에서는 140여 세대의 새 가정이 태어났고 120여 명의 아기들이 고고성을 토쳤습니다. 우리 당의 운동을 대르리어 전해가라고 아기들이 이름도 조조마다 경루, 경주, 경룡 이렇게 짓고 애국자 동네에서 살지 애국 공로자들과 명예침호 수상자들이
수십 명 더 배출됐습니다. 송화고리와 보통강 강한다락식 주택구 준공식이 진행된 때로부터 매해 4월이면 어김없이 진행되는 새고리의 준공과 더불어 착공이자 준공이라는 말이 통용되게 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펼쳐진 우리 수도 평양의 천지 개벽은 수도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직접 구상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최중대 과업으로 수건으로 내세우신 인민의 자유로운 오보이께서만이 안아오실 수 있는 빛나는 결실입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 밑에 새로운 평양 본영기,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가 펼쳐지는 조국 강산에 용생 축원의 노래 위인 칭송의 찬가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속에 제9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수도의 극장, 회관 등에서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평양 대국장에서는 창송군과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 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하는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출연자들은 만경디 춘현아준 초가집에서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부강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함에 다 바치신 어버이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창송군 예술소조원들은 황금산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빛내주신 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나날이 천지 개벽되는 창송의 자랑을 다채로운 종목들에 담아 펼쳐 보였습니다.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 예술소조원들은 혁명의 연대마다 세멘트 증산으로 국력 강화와 사회주의 문명 발전을 힘있게 떠밀어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계승해 나갈 상원 노동계급의 협력적 기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고 우리 상원 노동계급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담없는 경모의 정이 흘러넘치고 새시대 천리마 정신 창조의 불길을 높이 증산 도략 주행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갈 혁명적 열의로 충만된 공연들은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가 알체를 받았습니다. 평양 대극장에서 진행된 강손 비닐방막 공장, 사리원 용해군인 재봉사 공장 예술 소조원들의 공연도 4월의 경축 분위기를 한껏 돋구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켜 오신 주체적인 당과 국가 무력이 있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있었기에 우리 혁명이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언제나 곧바른 승리의 한 길로만 전진해 올 수 있었음을 힘있게 구가했습니다. 강손 비닐방막 공장예술 소조원들이 무대에 올린 종목들은 희세의 전출미인이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끝없이 융성곤영하리라는 촐리를 더욱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용해군인 재봉사 공장은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제공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공장입니다. 언제나 조국 수호 인민사수의 최전방에 계시며 여러 같은 사랑과 정으로 인민의 참된 삶과 행복을 꽃피워 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애민 혼신의 세계를 감명 깊게 펼쳐보인 사리원 용해군인 재봉사 공장 예술 소조원들의 공연도 장래를 크나큰 격정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공연들은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영원히 받들어 모시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도 따라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혁명적 기상과 낭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펼쳐나가자. 증산의 불길로 용광의 대회를 안아오자. 당제 9차 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 용광의 대회로 떳떳이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족인 진군기세가 날이 갈수록 커져되고 있는 속에 상훈 세멘트 융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생산적 악령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 앞에 결의한 세멘트 증산 목표를 기어이 전능한 요리를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여기 상훈 노동계급이 4월에 들어와서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일 더 많은 현지방송 분견대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얼마 전 당의 운정원인 선물을 받아하는 상문의 노동계급은 거듭거듭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세멘트 증산 성과로 보답할 요리 안고 연일 최고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에 들어와 첫 여름은 우리 상원의 노동계급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사랑의 선물을 또다시 받아안고 그 사랑과 믿음에 더 많은 세멘트 증산으로 보답할 일념 안고 달려온 혁신의 열을 보답의 열흘이었습니다. 우리 상원 노동계급에 대한 원수님의 사랑은 좀 끝이 없습니다. 이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세멘트 증산. 연합기업소에서는 당 앞에 다진 맹세를 드팀없이 실현하기 위해 떨쳐나선 생산자 대중의 증산율, 투쟁률을 더욱 고조시키는 정치사업을 화선식 초입식으로 들이대는 한편 생산계통과 솔비들의 정상가동을 철저히 보장하는 데 주력하면서 경제 조직과 지위를 박력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4월에 들어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소송로 보수가 제기되었을 때 정전 같으면 72시간 걸려야 했던 소송로 보수를 24시간이나 앞당겨 끝내고 생산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연소 모형에 의한 주조 방법으로 냉각기 불판을 새로 제작 도입해서 시멘트 생산 원가를 줄이면서도 10일간 생산 계획을 114%로 넘쳐 수행했습니다. 시멘트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드높은 결의에 넘치어 상훈 석회석 광산의 노동계급이 4월에 들어와 세 차례의 연속적인 발파로 수십만 톤의 예비 광량을 확보해서 질 좋은 주원료를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멘트 증산으로 불러주신 우리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믿음 어린 말씀을 받아오는 우리 직장 안의 전체 종업원들이 애국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떨쳐 일어나 서대가 서대를 돕고 교대가 교대를 돕는 현재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석회석 광석이 지구별로 계단별로 품위 조건이 다릅니다. 그에 맞게 우리는 생산 저지과 지위를 발휘해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일 생산 계획을 1.5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송하는 이 한 톤 한 톤의 세멘트가 경의하는 원수님의 강국건설 구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는 이 궁지를 안고 매일 당 결정 관철을 위한 기적 창조의 맨 앞장에 내세워준 당 중앙의 믿음에 보다 큰 생산 성과로 보답할 열의에 넘치어 세기준 세계록 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상문 노동계급의 투쟁기세에 의해서 생산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갈림길 1동에는 자선 12명을 모두 초국보의 처소에 세우고 근 40년간 원군기를 이어오고 있는 피살자 가족인 80고령의 김성숙 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올해 연세가 83살인 김성숙 할머니는 이미 1990년대에 대건설장들에 대한 지원과 원군 사업을 잘해서 텔레비전 방송으로 소개됐는데 김주송 기자가 30여 년이 지나서 이 할머니를 다시 취재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자라던 고향 마을 풍경인데 그것은 김성숙 할머니의 집에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온 동과 구역의 주민들까지 다 아는 유다른 풍경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김성숙 할머니의 고향인 평안남도 문덕군 남산계리의 풍경화입니다. 할머니는 52살 나던 1994년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 이름난 화가였던 정창모 선생에게 부탁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의 세 아이는 할머니의 형제들의 모습인데 빨간 치마를 입은 처녀에는 자기고 반도질하는 사내에는 오빠, 어린 아이는 동생이라고 합니다. 산골마을의 정서가 비친 풍경화였지만 그 그림에 대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그림에 있는 고향집에서 전쟁의 무서운 참화를 겪었습니다. 조국 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할머니의 고향 땅에 기어든 미국놈들과 계급적 원수들은 리 자위대장을 하던 그의 아버지를 무참히 때려 죽이고 어머니를 불구로 만들었으며 이 집과 온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전쟁 전에 리 자위대장을 하던 할머니의 아버지 김전삼 동지입니다. 김성숙 할머니는 당시 나이가 8살밖에 안 됐지만 아버지를 때려 죽인 원수놈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를 야만적으로 때려 죽인 치안대 놈들 중에는 전쟁 전에 일하기 싫어하고 국가재산을 훔쳐내서 아버지에게 단단히 혼살났던 놈들도 있었다고. 바로 그런 자들이 나라가 시련을 겪을 때 역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후의 당에서는 피살자 가족인 김성숙 할머니의 세 남매 모두를 대학 공부를 시켜 내세워 주었습니다. 당의 품속에서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농산기수가 된 김성숙 할머니는 아버지의 피가 스민 땅을 잘 가꾸려는 마음으로 열성껏 일했습니다. 그러던 1963년 5월 초 어느 날 21살의 김성숙이 담당한 수많은 냉장모판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죽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김성숙 할머니가 청년동맹 조직의 보증을 받아 입당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가 법적 처벌까지 각오하고 안타까움과 고민 속에 못 이기고 있을 때 리당위원회와 사회안전기관에서는 이 사건을 파고들어 해명했습니다. 판명된 데 의하면 그가 담당한 냉장모판을 못쓰게 만든 놈이 바로 전쟁 시기 아버지를 학살하고 도망쳤다가 간첩 임무를 받고 기어든 성간놈이었습니다. 그때 김성숙은 전쟁 시기가 아닌 평화 시기에도 계급 투쟁은 계속된다는 것을 소스라치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목격한 아버지의 죽음이 결코 전쟁 시기에만 있는 참국이 아니라는 것, 가장 치열한 제도와 제도, 사상과 사상, 계급과 계급의 대립이라는 계급 투쟁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김성숙 할머니는 아버지가 피 흘리며 지킨 우리 제도를 지키는 계급 투쟁의 일선에 나섰습니다. 인민군대 원호 사업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마을 사람들과 새세대들에게 아버지의 참국에 대해서 그리고 계급 투쟁의 천리를 알려주는 것을 피살자 가족인 자기의 본분으로 여겨왔습니다. 1960년대 말 당의 높은 정치적 신임으로 할머니는 평양으로 소환돼서 중요한 직책에서 사업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나날 속에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머니는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손자들도 커가는데 그들이 자기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비참한 죽음을 잊고 산다면 바로 이런 걱정으로 해서 52살 나던 해인 1994년에 이 그림을 그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할머니의 세 자식이 모두 조국보위 초소에 있었고 지금은 9명의 손자 손녀들이 계급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2024년 여름 80고령의 김성숙 할머니는
자손들과 함께 고향을 찾았습니다. 고향길의 할머니는 차창으로 흘러가는 천지개벽된 농촌마을들을 보면서 당의 운정 속에 산천은 달라져도 이 땅에 서린 원한은 절대로 가셔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놈들과 계급적 원수들이 김성숙 할머니의 아버지와 애국자들을 학살한 그 원한의 땅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김성숙 할머니는 자손들과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미국 놈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몸소리치는 만행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태를 묻은 고향이 소중하고 언제나 귀중히 간직하려거든 세월이 흘러 산천이 변해도 원수들의 만행을 절대로 잊지 말라. 오늘의 행복에 덧치돼서 너희들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학살한 그 원수들을 순간이라도 잊고 산다면 이 고향 산천이 바로 다름 아닌 너희들의 부모, 조자, 형제들의 피로 물들게 되고 삶의 보금자리도 영원히 잃게 된다. 이 풍경화는 한 가정에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만을 떠올리는 화폭이 아닙니다. 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소중한 추억마저 앗아간 침략자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복수의 의지, 원수들과는 대를 이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계급투쟁의 천리를 새겨주는 복수심의 발화점입니다. 얼마 전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들이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군사적 공격 만행에 항의해서 총파업과 시위를 벌였습니다. 파업으로 이 지역의 상점과 시장, 학교, 은행, 공공사무소들이 폐쇄되고 운수수단들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항의 행동은 미국과 공모결탁해서 가자지대에서 살육과 파괴를 일삼는 이스라엘의 만행을 단죄 규탄하고 국제 공동체에 자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날 라말라후시에서는 수백 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시위 행진에 떨쳐나섰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티나 깃발을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끝장낼 것을 요구하는 구호들을 외쳤습니다. 얼마 전 유럽 동맹의 기상정보기관인 코페르니쿠 기후변화봉사가 밝힌 데 의하면 유럽이 관축사상 가장 더운 3월을 보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주되는 요인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방출 때문이라고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올해 3월이 관축사상 두 번째로 더운 3월이었으며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비해서 지난 1년 8개월간의 세계 평균 기온은 1.5도씨, 3월 중 세계 평균 기온은 1.6도씨 더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지난 3월 28일 리토 척도로 7.7의 강한 지진이 발생한 후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상수문기관은 강진이 있은 때로부터 4월 8일 현재까지 리토 척도 2.8 내지 7.5의 여진이 98차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3,600명, 부상자 수는 5,017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도미니카의 수도 산토 도밍고에서 8일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회가 진행되던 과정에 건물의 지붕이 내려앉아 124명이 목숨을 잃고 155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잔해 속에 묻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전국에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최근 동물학자들이 선진기술을 이용해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유전자 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지구상에서 사멸된 야생 동물종을 되살리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멸된 야생 동물의 화석에서 유전자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초해서 살아있는 동물의 혈구를 유전학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실험을 진행해서 일정한 성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유전자 공학 기술을 이용한 이 동물 실험이 완전 성공하는 경우 이미 사라져버린 동물종을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며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서도 큰 전진으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형태의 로봇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이 로봇은 수감부들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감시를 자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오물을 거두어들입니다. 이 로봇은 오물 제거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분무기와 같은 장치들을 설치해서 농업 부문이나 건설 부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승강기 설치 작업에 이용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승강기 통로 안에서 벽에 구멍을 뚫고 고정 볼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관리자는 무선 감시 체계를 통해서 로봇의 모든 작업 진행 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최고 작업 높이는 221m이고 이동 속도는 초당 8m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북부 지역을 천천히 지나가는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렸는데 오늘 17시까지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39mm였습니다. 그리고 백두산과 삼지연, 령촌, 라손에서는 오늘 초당 20m 정도까지의 강풍도 불었습니다.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렸는데 특히 천마와 부령에서는 어제부터 오늘 17시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늘 17시까지 도별로 비 내린 상태를 보면은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 평균 60mm 이상으로 제일 많았고 강원도에서는 20mm 미만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7도로서 평년보다 10도, 어제보다는 1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3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서해안 중부 이남과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2mm 미만의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조선소의 북부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과 그 뒤로 나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와 평안남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3mm 미만의 눈과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고 량강도에서는 5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2 내지 10mm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2 내지 10mm의 눈과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황해남북도의 국부적 지역에서 한때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우박도 내릴 것이 예견되며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찬 공기가 흘러들어 전반적 지역에서 날씨는 며칠간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습해막이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식물 용량제를 분무해 주어서 생육을 빨리 죽여 세우는 한편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6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용주 지방으로서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눈과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눈과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한때 눈과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려서 한때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온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해의 황해남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후에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초당 15m 정도까지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황해남도 해상에서 생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촌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